방금 들어보신 저 발언, 국감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인지를 가리기 위해서 그간 재판에서 이 국토부의 협박이 실제 있었는지 이걸 따져보곤 했죠. 근데 오늘 재판에서도 백현동 개발 문제를 다뤘던 성남시 공무원이, 현직 공무원이 이재명 대표에게 모든 걸 보고했다. 국토부의 협박은 없었다. 이런 취지의 증언을 했습니다. 지금부터 그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. 자, 이채림 기자, 오늘 재판에서 나온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좀 정리를 해볼까요? 네, 말씀하신 대로 이 현직 성남시 공무원 김모 씨가 직접 출석해서 국토부로부터의 압박을 느끼지 못했고 그런 주변의 소문도 듣지 못했다 이렇게 증언을 했는데요. 지난 공판에서 이 성남시 전직 공무원인 전모 씨가 한 증언과 같은 취지죠. 이 지난 재판에서 해당 공무원이 국토부로부터 온 공문 등으로부터 이게 압박이라고 느껴지지 않았고 이런 내용들은 모두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고도 진술을 했습니다. 자, 결과적으로 이제 실무자들이 이렇게 다 성남시 실무자들이 증언을 다 했기 때문에 이 대표로서는 거짓말했다는 혐의를 벗기가 좀 어려워졌는데 그래서 그런 건지 새로운 전략을 들고 나왔다면서요. 네, 방금 말씀드렸던 이 성남시 전직 공무원이 2주 전 재판에서 국토부로부터의 압박을 못 느꼈다 이렇게 진술을 하니까요. 오늘 재판에 앞서서 이 변호인 측이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. 예. 어떤 내용이었냐면요. 이 대표 허위 발언으로 보이고 있는 이 발언이 국감에서 말한 발언이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그런 내용입니다.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재판에서는 이 대표의 이 발언이 허위인지 아닌지 이걸 따지고 있었는데요. 이 대표에게 이 허위라는 불리한 증언들이 이어지니까 갑자기 이게 허위가 맞다고 해도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주장을 들고 나온 겁니다. 예, 국감 발언은 선거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. 뭔가 근거가 있을 텐데 관련 규정이 있습니까? 네, 변호인 측이 들고 나온 법조항을 좀 보시죠. 바로 국회 증언감정법의 구조 3항인데요. 이 내용인데요. 그러니까 국회에서 증인 등으로 조사를 받은 사람은 이 법에서 정한 처벌을 받는 외에는 어떠한 불이익한 처분도 받지 아니한다. 이런 내용입니다. 그러니까 국회에서 증언을 하면 이 법으로 국회 증언감정법으로만 처벌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이 대표가 기소된 공직선거법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편 겁니다. 특히 국회 차원의 이 고발도 없었기 때문에 검찰이 기소할 수 없다. 이런 취지의 주장입니다. 예. 자, 그럼 이 주장대로 이 법조항이 적용된다고 주장대로 한다면은 국감에서 누구든지 거짓말을 해도 국감장에서 고발되지 않으면 처벌될 수 없다. 실제 맞아요? 네, 그래서 오늘 재판에서 검찰이 말이 되지 않는 주장이라고 반박을 했습니다. 이 법의 취지는 공무원 등이 만약에 국회에서 사실을 증언하더라도 인사상 불이익이나 이런 걸 받을 수가 있을 텐데요. 이걸 받지 않고 양심에 따라 사실을 증언할 수 있도록 하자는 거지 거짓말을 하고도 처벌받지 않도록 하는 규정은 아니라는 설명입니다. 예, 그러니까 국감에서 허위 발언을 했고 그게 공직선거법 위반이 된다면은 얼마든지 처벌할 수 있다. 이게 검찰 주장이군요. 그렇습니다. 그리고 검찰은 국회에서 실제로 위증했을 경우에 이 증언 내용이 명예훼손죄로 인정이 될 수 있다. 이런 판례를 얘기를 했는데요. 그러니까 이게 형사처벌까지 면제되는 건 아니다. 이런 내용을 강조했습니다. 예, 이 대표 측이 처음부터 이런 주장을 했더라면 이 주장에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해볼 여지도 있었을 텐데 이게 불리한 증언들이 다 나오고 난 뒤에 이런 전략을 쓰니까 쉽게 받아들이기가 재판부도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. 이 기자 잘 들었어요.